이번 코너는 본 방송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MBC 프로그램의 비하인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본방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포항 MBC에서 제작한 특집 다큐멘터리 그 쇳물 쓰지 마라의 장성훈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쇳물 쓰지 마라 다큐멘터리를 연출한 포항 MBC 장성훈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쇳물 쓰지 마라를 주목해 봅니다. 지난해 12월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다큐멘터리 그 쇳물 쓰지 마라. 과염의 정년이 사그라졌다. 그 쇳물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도 말 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마라. 먼저 증언에서는 포스코 퇴직 노동자들과 유가족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내며 직업병의 실태를 가감없이 밝혔습니다.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되었어요. 최근 산업재해 신청을 한 정원덕 씨는 오랜 기간 포스코 아변 롤숍 공장에서 일해왔다. 그게 몸에 새로운 걸 갖다 다 알면서 그걸 갖다가 썼다니까요. 그걸 쓰는 걸 갖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용광로에 철광석과 코크스를 넣고 1200도씨로 가열하면 쇳물이 만들어진다. 각종 유기성 물질이 열을 가하게 되면 탄화가 되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거기에 배울 때는 벤젠필행 같은 다 나오는데 그걸 다 받고 있으니 그게 편하게 또 더군다나 거기 암모니아까지 있으면 냄새가 더 고약하고 그렇죠. 코크스 공장에선 가루 형태의 석탄을 거대한 오븐에 넣고 구워낸다. 이때 코크스 오븐 배출가스 같은 발암 물질 등이 배출된다. 다양한 유기독성 물질이 배출이 되는데 그런 물질들이 특히 이제 백혈병이라든가 암 그런 다양한 질환과 연결이 되는 거죠. 몰랐을 때는 가는데 알고 난 다음에는 싫어하거든 그게. 싫지. 그게 백혈병 많이 걸리고 암 많이 발생하고 뭐 이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그래. 그런 분들이 왜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선생님처럼 말을 못 할까요? 겁나거든요. 저 회사에 보복할까 봐서. 이어 스모킹 건에서는 해도동 주민들을 인터뷰하며 유해물질 노출 문제를 짚고 폐사진을 찍어보면 이 호이 뭐 종양인지 뭔지 한 19mm짜리가 하나 나가지고 이게 폐가 너무 많이 쌓아가 검사로 하기 어렵다고 하대요. 72살에 폐장암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하고 나니까네 폐렴이 와가지고 계속 치료받다가 지금도 이 공기가 나쁘니까 자꾸 현실이 돼버린 기라. 이들이 걸린 만성 질환을 통해 포항 대기 오염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이게 문제는 포스코의 대형 굴뚝들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게 거의 위로 해서 이렇게 주거적으로 침적이 되는 거죠. 보통 색깔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색깔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사실 먼지가 발생이 되는 거고 그 먼지에 중금속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물질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지역 주민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시장, 시의원, 국회의원 다 포스코에서 연관되는 게 있는지 아무도 포스코에 관련해가지고 입 뛰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포스코가 저렇게 진짜 지금처럼 온갖 오염 물질을 내도 행정 지도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한다 그러면 그런 가망 없어요. 마지막 침묵의 카르텔에서는 지자체와 언론, 기업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는 물론 노동자들의 권리,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성역 없는 취재를 통해 사회적 공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쇳물 쓰지 마라는 지난 2월 제10회 인권보도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지역사회의 인권 문제를 용기 있게 다뤘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장성훈 기자는 처음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고로 사망하는 분들보다 직업병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직업병에 의한 사망은 사실 거의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언론과 정부도 사실 이 직업병이라는 것이 굉장히 산업사회가 갖는 부작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대로 조명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다큐를 제작해야겠다라는 좀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의원들은 그 쇳말 쓰지 마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방송이 포스코 직업병 문제를 환기시키는 첫 번째 포문을 열어주는 그런 방송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역 언론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지역 언론, 지역 정치, 경제 권력 이런 것을 이제 감시하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역 방송 또는 지역 언론사들이 충실하게 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은 자기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포스코라는 기업을 과감하게 아주 용기 있게 그렇게 고발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방송에서 그 피해자분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전문가와 고통받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다큐에서 고발한 포스코의 핵심 이슈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제 노동자들의 그 안전, 보건에 대한 굉장히 관리 소홀과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열악한 작업 환경. 또 두 번째는 인접 지역의 그 주민들이 겪고 있는 그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질환들. 이 두 가지 문제를 고발하셨는데 사실 방송을 보다 보면 이 두 문제가 결코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사람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하는 어떤 태도에 있는 거죠. 이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는 어떤 영향권의 지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영향권이라는 게 그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닥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거잖아요. 이러한 문제가 어떤 공동체가 같이 해결을 모색해야 하는 그런 문제라는 그런 당위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이번 다큐에 굉장히 빛나는 성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사회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서 이 기업이 갖는 영향력이라든가 피해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라는 이 구체적인 범위 설정 안에서 지역사회 맥락을 이제 섬세하게 풀어내는 게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포항 MBC만이 할 수 있었던 작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이것을 단순히 하나의 로컬의 문제가 아닌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이끌어내는 전국적 차원의 여론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서는 역시 또 이제 지상파 네트워크의 힘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장성훈 기자는 이런 감상평이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단히 감사한 일이고 저희 프로그램이 지역에서 좋은 선한 영향력으로 남았다는 부분에서 되게 저희들 제작진들도 자부심을 갖고요. 지역에서는 이런 대기업들의 어떤 그 환경 노동 문제에 대한 감시가 비교적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죠. 느슨한 편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그 기존의 관행들을 시민들이 거기에 공감하시고 했기 때문에 많은 반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장성훈 기자와 함께 그 쇳물 쓰지 말아에 대한 궁금증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지역 언론으로서 그 지역의 전반을 지탱하고 있는 거대 기업을 집중 조명하고 또 문제를 고발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작 당시에 힘든 일이 정말 많았겠지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포항과 광양의 원하청 직원만 한 4만 명이 넘고요. 계열사라든지 2차, 3차 밴드 그 하청 기업들까지 다 치면 10만 명이 넘을 거예요, 아마. 포항 인구가 50만 명이니까 그 가족이라든지 지인 한 다리만 건너면 다 포스코 관계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에 대해서 누가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어떤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좀 무섭죠, 사실은. 무섭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런 포스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자체를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상처 아닌 상처를 받은 부분도 좀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다큐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시민분들이 또 상당수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의 어떤 마음을 믿고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원들은 제작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궁금하셨나요? 실제 방송을 보면 직업병 노동자의 이야기, 그리고 포스코 인근 주민의 그 질환, 그리고 침묵의 카르텔이라고 하는 그 은폐 과정들을 쭉 다 짚었거든요. 사실 한 편에 다 담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거든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전체를 다 담아내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2007년도에
그 해도동 주민들의 암 문제를 제가 그 당시에 심층 취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한 10여 년 만에 다시 이제 현장을 갔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공해 때문에 30년 넘게 고통받는 동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동네는 집 안팎 골목길 할 것 없이 쇳가루 분진으로 뒤덮였고 학교 운동장에도 쇳가루가 쌓였습니다. 마당을 쓸어보니 까만 먼지가 금세 한가득이다. 이게 다 붙습니다. 이게 다. 매일 쌓이죠. 매일 바람 불어도 날라오고 비가 와도 날라오고 비 오면 지붕에湿気가 내려오고 비가 안 오면 바람 불어가도 저 앞에 평상도 이제 닦으면 까맣지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암에 걸린 그런 좀 충격적인 상황들만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분들 이야기가 이제 우린 다 이제 몇 년 못 산다. 이제 몇 년 있으면 우리 다 죽고 나서 원인 밝히고 뭐 하면 뭐 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담지 않으면 좀 담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에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너무 많은 내용이죠. 전체적으로. 근데 밀어넣었죠. 밀어넣고 그 대신 밀어넣으면서 구성적으로는 공간적으로 제철소에서 나오는 위험한 물질들이 결국은 노동자들에게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공장 담장을 넘어서서 인근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좀 공간적인 어떤 확대의 개념으로 문제를 풀면 집중도 면에서의 약간 분산되는 부분들은 좀 해소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거기에다 더해서 지금 이제 그 카르텔의 문제까지 넣은 건 사실은 이 다큐멘터리를 이번에 만들고 나면 이런 다큐멘터리를 다시 만들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불안감도 있었고요. 다큐 이후에 포스코 노조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문을 냈잖아요. 사실은 이 다큐는 굉장히 노동권을 위한 다큐였음에도 어떻게 보면 좀 피디님께서 당황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상당히 예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시민들의 분노를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홍보해주는 효과가 상당히 커져버렸어요. 직원들이 인근 식당을 이용하지 않겠다. 주소지를 옮겨서 포항의 인구를 줄여서 잠재적으로 포항의 경제력을 축소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회사가 뒤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민분들은 사실은 다큐 내용이 사실이지만 불편한데 믿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포스코 노조가 이런 이제 시민을 협박하는 행동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시민분들이 정말 이런 방송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오히려 절감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친북의 카르텔 챕터에서 이제 이 지역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언론의 책임 문제도 같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특히 이제 어떤 기사들이 포스코를 어떻게 친환경 기업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가라는 그 지점에서 어떤 감성 지수, 감성 점수까지 세밀하게 분석을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같은 언론의 문제적인 태도를 지적할 때 어떤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욕을 먹을 각오는 하고 시작한 일이고요. 이용문 소장께서 1990년도에 이미 그때 포스코의 직업병 문제가 공론화되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30년 이후에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안타까워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30년 동안 왜 안 바뀌었을까? 그 카르텔에 동참한 뭐 지자체나 아니면 뭐 지방의회, 환경부, 노동부, 중앙기관들도 있겠지만 언론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이제 봤고 감성 점수는 이제 용역을 해주신 교수님께서 이런 분석 기법도 있는데 한번 어떠신가요? 이렇게 제안을 하셔서 좋습니다. 이렇게 되고. 네. 특히 저는 그 마지막에 노동자분들이랑 가족들이 같이 노래를 부르시는 장면이 정말 좋았어요. 엉념의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샘물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도 말 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마라. 가로등도 만들지 말 것이며 못을 만들지도 말 것이며 하늘도 만들지 마라. 모두 한이고
어떻게 하림 씨와 그리고 그 샘물 쓰지 마라라는 제목과 노래를 쓰게 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하림 씨의 이제 이 노래가 SNS상의 함께 노래 부르기 운동이 이제 챌린지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걸 저도 이제 알게 됐죠. 혹시나 하고 이제 바로 서울에 올라온 김에 하림 씨하고 통화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다큐멘터리 제작에 동참할 수 있고 내레이션과 그리고 음악 작업을 같이 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히셨어요. 저희들도 사실은 그걸 이제 굉장히 어떤 그 프로그램의 한 요소로만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그분들과 그런 노래를 함께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프로그램적으로도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피해자와의 소통 그리고 진정성의 면에 있어서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터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그 쇳물 쓰지 마라에서는 피해 노동자들과 유가족,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았는데요. 위원들은 이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어떤 점이 궁금하셨습니까? 첫 번째 사례로 보여주신 고 정원덕 선생님. 폐암을 앓고 계셨었는데 방송 한 달 전에 사망했다고 마지막에 방송에 이제 자막으로 나옵니다. 가끔 엄마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부담도 굉장히 크셨을 것 같은데요. 고 정원도 씨 관련한 후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분은 저희들이 찾아낸 분이 아니고 본인이 연락을 직접 하셨어요. 이분은 하청 노동자이시고 40년을 근무를 하셨는데 본인이 직업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셨고 이미 저희들한테 연락하셨을 때는 개인적으로 산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저희들이 인터뷰를 한 30분 정도 하고 한 달쯤 있다가 다시 인터뷰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갔을 때는 이제 이렇게 기침 때문에 인터뷰 자체가 힘들었어요. 거의 인터뷰를 하지 못하고 그냥 일상만 좀 찍고 이렇게 했죠. 저희들이 이제 그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을 갔었어요. 조문을 갔다 와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정원덕 씨에게 바치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사실 이 막판 작업을 할 때 막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렇지만 끝까지 결론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좀 마음을 다잡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노동자들의 증언 못지않게 주민들의 증언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취재진이 직접 해도동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암 발병 사실을 일일이 확인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왔다. 조순희 씨 집을 기준으로 반경 900m 안에서만 암 환자가 35명이 나왔다. 직접 취재를 하시고 그 조사 결과를 딱 맞닥뜨리셨을 때 그때의 심경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처음 그 자리에 자리 잡을 때부터 생겨났던 어떻게 보면 그게 일하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생긴 마을이죠. 주민 대표분이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 수소문해서 적은 거라면서 한 40여 명의 주민분들이 각종 암과 폐질환 뭐 그런 중대 질환들의 명단을 주셨어요. 주민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암 환자가 많다라고 표현하고 그냥 인터뷰로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다가 항상 이 법적 대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한 3일 정도 확인했고 근데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 적어놓으신 병증과 뭐 이런 것들이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하면 숫자가 너무 더 충격적으로 많을 거라는 이제 생각을 해서 그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저희들이 포항시 해도동의 그 주민들의 그 진료 내역을 사실은 전공개 청구를 했는데 개인 뭐 정보 이런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어요. 제가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1990년에 이 포스코 환경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를 했던 노동환경건강사무소 이은군 소장의 인터뷰였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히 이 문제를 두고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 싸워오신 분인데 이 다큐멘터리 제작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포스코는 지금도 국가보안시설로 인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정보 접근이 사실 한계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 이렇게 거의 봉쇄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엄격히 보안이 유지되다 보니까 환경공학과 교수나 이런 전문가분들도 포스코의 그 내부 공정이라든지 그 공장의 설비 안의 환경들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다. 사실 이 다큐멘터리는 현장을 본 분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런 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이지만 말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보고서에 나온 뭐 어느 공정에서는 어떤 뭐 물질이 발생한다 하더라. 그리고 그건 어떤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의 반복밖에 될 수 없는 거죠. 그 이윤건 소장께서 사실은 과거에 포스코에서 보건 담당자로 근무를 하셨고 그리고 포스코 내부의 어떤 직업적 유해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보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 제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분석에 있어서의 오류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었고 그리고 방송 직전에는 저희들 내용 CG와 그리고 CG에 표현된 내용들, 멘트상에 사용된 전문 용어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검토를 따로 다 받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윤건 소장님을 제외한 다 이제 교수나 이런 연구원분들 같은 경우는 언론적인 얘기를 좀 해주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서 얘기했었던 스모킹건이 없기 때문인 건데 이분들께서도 그 스모킹건이 없는 것 때문에 좀 말씀하기 어려워하시거나 굉장히 분노하시거나 어떤 이런 비하인드가 혹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의 어떤 이런 주민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 자세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분들이 많았고요. 그 스모킹건이 없다라는 건 결국은 이제 프로파일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경찰 조사처럼 환경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포스코에서 내지는 어떤 산단 지역에서 유해 물질이 현장에서 1g이 나왔다. 그러면 담장에서는 0.5g이 나오더라. 그리고 인근 500m 주민의 집에서는 0.1g이 나오더라. 그리고 인체에서는 0.001g이 나오더라. 이런 수사적 기법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직접적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포스코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조사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 그리고 기관산업이라는 이유, 다큐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뭐 카르텔의 역량, 뭐 알 수는 없지만 정부조차도 그런 직접적인 증거를 스모킹건을 만드는 연구 용역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방송 후에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불과 뭐 며칠 전에 폐암 환자도 지금 산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포스코의 어떤 그런 열악한 작업 환경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거죠. 시민들이나 아니면 과거에 이제 포스코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주춤했던 분들도 이제 국가가 인정을 하는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좋은 신호인 것 같고요. 인정되는 과정이 되게 인상적인 게 보통의 이런 직업병 산재 신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런 여러 유해 물질과 관계되는 부분은 역학 조사를 합니다. 작업 환경을 측정을 하고 유해 물질이 얼마나 실제로 배출이 되고 얼마나 몸에 노출되고 축적되는지. 그런데 그 질병심사위원회에서 그런 역학 조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철소의 코커스 공정에서 나오는 코커스 오븐 물질은 발암 물질이고 이런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한다. 이렇게 판정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다큐에서 이제 제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다 대부분은 사실인 거죠. 이런 산재를 판정하는 전문위원들도 그런 판정을 내렸다는 건 집단 산재 인정의 건수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자리해 주신 장성훈 기자에게 전하고픈 한마디가 있다면요? 실제로 다큐의 내용도 굉장히 어둡고 무거운 그런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노래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강처럼 흐르고 있다라고 이제 끝을 맺어서 그 부분이 되게 위안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목소리를 위축당한 이들과 공동체의 그 사이를 연결하는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이런 용기 있는 고발을 해준 제작진이 그런 희망의 근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생각을 했는데 희망의 어떤 엔딩이었지만 사실 비관의 이유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비관의 이유가 100가지 넘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중에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진 한 가지 이유라는 것이 있을 때 그 이유를 향해서 계속 움직여주고 그 이유를 얘기해주는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방송 마지막 부분에서 대안이 이미 다 연구가 되어 있고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 때문에 그것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포스코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은 포스코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기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압박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이 이슈를 진짜 집요하게 제대로 방송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샘물 쓰지 마라에서는 포스코 포항제철소라는 좁은 지역을 가지고 이제 사실은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풀어나갔었는데 제철소 전반에 대한 어떤 주민의 공해 문제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후속 취재를 진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아마
제철소를 가지고 있는 도시의 시민들의 건강의 문제, 전반적인 그런 문제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장서훈 기자 오늘 함께 자리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 들려주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노동자의 노동과 주민의 환경 문제는 좀 소홀히 되기 쉬운 그런 좀 시대적인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중앙에서 보기에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아주 그들의 특수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국민 모두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의 장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모든 분들의 관심이 잘못된 이런 관행들을 바로잡아가는 변화에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회적 이슈를 지역과 연결하면서 큰 화제를 모은 그 쇳물 쓰지 마라. 성역 없는 비판을 용기 있게 실천하는 지역 언론들의 행보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